보통은 책 한 3-4권 정도 읽으면은 거기에 보통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떤 철학이나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것대로 그냥 쭉 이끌어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본인은 선반영은 요 정도까지만 하고 요것만 보겠다 이렇게 좀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주식들에는 미국의 인제 유명 사이트에 가시면 뭐 야후 파이낸스라든지 구글 파이낸스 이런 데 가시면은 그 주식의 베타 값이라는 게 있어요. 베타, 알파 베타 아시죠? 그래서 베타 값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베타 값을 잘 안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베타라는 게 위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S&P 500이 베타가 1이라고 따지면은 테슬라는 베타 값이 2입니다. 그만큼 위험도가 2배가 더 높다는 거죠.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값이 만약에 1.2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S&P 500보다는 위험도가 한 20% 정도 더 높습니다. 근데 멀크라든지 이런 필수 소비재는 한 0.4 요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만큼 위험도가 S&P 500보다는 많이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섞으시면서 나는 지금 10% S&P 500을 1 정도 베타 값을 1 가져갔는데 10%만 수익을 내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20%를 올리면은 2 짜리를 찾아야죠. 그래서 테슬라가 2니까 1보다는 2에다가 이제 비중을 조금 더 실어 놓고 이게 내년도에 이제 테슬라가 호재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그쪽 섹터에다 조금 더 몰아놓고 위험도를 조금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이 주식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호재나 악재들이 나오면은 계속해서 그것들을 추적을 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또 그 책에 보니까 "예측하는 사람은 모두 사기꾼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이건 어떤 제가 의미인가요? 네. 예측 안 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나 변호사가 주식하면 망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을 다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측을 잘해요. 사실은 지혜로운 자가 예측을 하는 사람이죠. 인생에서는 앞으로의 다가올 일들을 예상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러고 그때그때 인제 상황이 발생하면 빨리빨리 인제 대응을 잘하는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는 인생에 있어서는 똑똑한 사람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주식 시장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보다는 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제 자꾸 시장을 예측하고 행동을 하고 요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베팅을 보통 하게 돼요. 마치 도박장에 가서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자꾸 베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침체가 올 거야.' 이렇게 본인이 예측을 하면은 지금부터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뭐 풋옵션이라든지 공매도를 막 치면서 인제 좀 위험한 뭐 판단을 하게 되고 그쪽에 좀 몰빵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침체가 안 오고 오히려 내년도에 실적 발표가 났는데 실적이 예상보다 기업들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미국의 침체는 없다.' 이렇게 돼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확 올라가면은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근데 아무튼 여러모로 함부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하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자산 배분을 잘 해 놓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빅스가 뭐 20 밑으로 내려가거나 음. 아니면 뭐 탐욕 구간에 들어가 있거나 이러면은 그럴 때는 본인의 자산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좀 열매를 좀 따서 욕심을 좀 버리고 자산 배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현금 자산을 좀 많이 마련해 놨다가 또 위험 시기에 올 때 다 미리 대비를 해 놓는 거죠. 그래서 혹시 모를 시장 1 년에 미국 시장은 한 2번 정도는 조정을 꼭 겪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 10 년에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빠질 때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럴 때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쪼끔씩 현금을 좀 준비해 놨다가 그런 게 딱 오면은 좀 싸게 사고 뭐 요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지 미리 예측을 하고 '아 내년도에 침체가 오니까 주식을 다 빼야 돼.' 그러고 있는데 사실 침체가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음. "내년도에 시장이 너무 좋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주식을 다 가지고 갈 거야." 그런데 만약에 침체가 왔어요. 그러면은 아무 대응도 못 하고 주식이 다 빠져 버리고 이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하고 행동하는 것보다 시장을 그때그때 좀 빨리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빠르게 대응을 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마을 분들한테는 제가 항상 얘기 드리지만 스탑 로스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는.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조금 떨어지는 시기에 인제 손실을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갔다가 좀 떨어지기 시작해서 뭐 고점 대비 한 10% 정도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그런 건 트레일링 스탑이라 그러고, 아니면 본인이 생각한 그런 지지선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하면은 그때 인제 음. 약간은 손절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빨리 대응하는 거를 제가 더 강조를 하지, 똑똑한 사람들처럼 미리 예측하고 미리 뭐 다 뭐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예. 네. 교수님 또 그 책에서 "주식은 무조건 싸게 사라. 그리고 잠재력이 강한 회사에 투자하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가 좀 결합된 게 아까 좀 얘기해 주신 뭐 빅테크나 테슬라나 요런 기업들이 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10 배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가치 전략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가치 투자 전략, 성장 투자 전략, 그다음에 DCA 적립식 투자 전략을 제일 많이 쓰고요. 웬만하면 모멘텀 투자 전략으로 헤지 펀드들처럼 롱숏 전략 이런 거는 사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은 가치 투자자든 성장 투자자든 기본적으로 가치가 많이 떨어진 주식이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장이 정말 안 좋아서 주가가 진짜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들이 저는 오히려 좋습니다. 그래서 잠재력은 되게 좋아요. 그 회사를 열심히 공부해 보니까 매년 20% 30%씩 성장하는 그런 좋은 기업이고, 뭐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인데 지금 매크로 환경이 안 좋아서 지금 떨어진 거고, 사람들의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지금 떨어진 거다.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기에 빅텍이 뭐 인기가 없다, 뭐 메타가 인기가 없다. 뭐 메타나 구글 같은 경우에는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까 뭐 인기가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건 일시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제 생각에는 뭐 페이스북 메타가 활성 사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아직 지금 전망이 뭐 그렇게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지금 너무 많이 떨어뜨려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그렇게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는 주식 그래서 가치가 적정 주가보다 많이 떨어진 그런 주식들, 예, 요런 주식들 위주로 좀 많이 사는 편이고요. 자, 그런 주식들이 나중에 적정 주가를 넘어서 많이 올라갔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열매를 땁니다. 예. 음. 네. 교수님 근데 그 빅테크에서도 10배 주식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예, 지금은 가능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밸류에이션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작년이나 재작년만 특히 작년 말만 해도 그 얘기를 못 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보다 사실은 주식들이 뭐 40% 50%씩 떨어진 주식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때 생각으로는 5배지만 지금 보면 밑에서 보면 한 1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지금 예, 빅텍이 아마 미국의 향후 10년을 계속 이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빅텍들이 기존의 기술을 그대로 들고 있었다면 그런 얘기를 못 하겠지만 지금 인공지능이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증강현실이라든지 저 바이오 쪽에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끊임없이 또 북아메리카 쪽에서 이런 것들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네. 그리고 또 교수님 책에서 "좋은 멘토의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의 좋은 멘토가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멘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멘토를 사실은 책에서 찾았고요. 예. 네. 그래서 2011년에 제가 만난 책이 있었는데 웰시 바버라는 책이 있어요. 부자 이발사라는 영어 책인데 한국에는 번역이 안 됐더라고요. 어. 예. 그래서 그게 지금 펀드 매니저로 일하시던 분이 인제 책을 쓴 건데, 되게 재밌게 시골에 정말 부자가 된 이발사가 있는데 그 사람을 고향에 갈 때마다 인제 찾아뵈면서 인제 투자에 대한 얘기들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보험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주제별로 그 책에서 경제적 독립이라는 말도 나와요. 그게 2011년에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단어인데, 자, 그래서 고런 것들을 인제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인제 배웠죠. 그래서 책에서 저는 멘토를 찾았고요. 근데 인제 저를 만나신 분들은 제가 그들의 그분들의 멘토가 돼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책을 읽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책에서 멘토를 찾을 수 있지만 이렇게 주식 시장이 많이 흔들릴 때는 이 멘탈을 잡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물론 저는 항상 현금을 강조하고 자산 배분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멘탈이 잘 버텨지기는 합니다, 변동성 시장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누가 멘토가 있거나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옆에서 잘 다독여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멘탈을 잡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멘토를 구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에서는 제 마을 사람들한테 제가 멘토 역할을 하고 있긴 한데, 자, 그래도 아무튼 함께 하시는 분들이, 예, 함께 소통하면서 주식 투자할 수 있는 분들이 있는 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투자도 같이 공부하고 같이 토론하고 하면서 하면 더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집단 지성이라고요. 이제 혼자서 아무리, 그래서 사실 책을 또 너무 많이 읽어도 좀 안 좋은 게, 뭐 5권의 책은 약간 조금 긍정적으로 쓸 수도 있고 5권의 책은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투자 자문사들의 성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책을 쓴 사람들의 성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저희가 말하는 선반영이라고 하는데요. 미국에서도 투자 자문사들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반영, 그래서 efficient market이라고 해서 효율적 시장을 약하게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미 스트롱하게 반만 강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스트롱하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하게 이 주식 시장의 효율성을 믿는 사람들은 그냥 과거의 데이터 정도는 다 반영이 되어 있다,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세미 스트롱하게 믿는 사람들은 뭐 회사의 이 펀더멘탈이라든지 퀀트라든지 과거 데이터들은 즉각 다 반영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정말 스트롱하게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할 게 없다, 이미 시장의 주가에는 모든 게 반영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펀드 매니저들이, 만약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세미 스트롱한데 내년도 경기 침체가 올 것까지도 다 반영이 되어 있다고 지금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모든 경기 침체, 뭐 호재들, 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뭐 반도체 법안, 뭐 이런 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특히 개별 주식으로 보더라도 테슬라의 내년도 사이버 트럭이 나올 거라든지, 아니면 7,500불 크레딧이 나온다든지, 무디스의 뭐 시종평가가 올라간다, 뭐 이런 것들 호재까지도 이미 다 반영되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식시장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 앞으로 어떤 서프라이즈죠. 예, 불확실한 상황에서 뭔가 서프라이즈가 딱 나오면은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세미스트롱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차트 자체도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차트는 뭐 과거의 기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과거의 심리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흐름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거의 이런 흐름을 가지고 지금의 상황은 설명은 할 수 있지만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실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 과거에 이제 뭐 옛날에 산타랠리가 있었고, 옛날에 뭐 2008년도에 경제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랑 비슷하다, 아니면 뭐 2018년에 금리 인상을 뭐 하다가 멈췄다, 뭐 이렇기 때문에 지금이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효율적 시장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약하게라도 효율적 시장을 믿는 사람들은 그거랑 비교해서 지금을 비교하고 앞으로 예측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쓴 사람들이 효율적 시장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약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조금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아주 강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여러 개 읽다 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다양한 그 패러다임을 다르게 보기 때문에 오히려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책 한 3-4권 정도 읽으면은 거기에 보통 답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떤 철학이나 패러다임을 만들고 그것대로 그냥 쭉 이끌어가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관성 있게 본인은 선반영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요것만 보겠다, 이렇게 좀 주관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와, 교수님 그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그 경험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 이렇게 딱 유형이 되게 많이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앞서서 좀 질문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만약 현재 1억 정도의 현금이 있다면 어떤 기업 또는 섹터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겠나요? 예, 지금 만약에 1억이 있으면요, 저는 어
5천만 원 정도는 현금을 그냥 들고 있을 것 어 같고요. 네. 네, 5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저는 그냥 지금은 방어적으로 나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방어 섹터인 헬스케어라든지 그다음에 필수 소비재 요쪽에다가 한 25% 정도 넣을 것 같고요. 한 나머지 25%는 내년까지 좀 기다렸다가 아마 성장주 쪽에 빅테크 쪽에 좀 넣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게 정말 싫으시면 그냥 S&P 500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에 나머지 5천만 원을 그냥 다 넣을 것 같은데 음. 이거를 좀 기다렸다가 분할해서 1,000만 원씩 5번에 나눠 가지고 쪼끔 S&P 500이 한 3,600 정도 내려갈 때 음. 고때부터 쪼끔씩 넣을 것 같아요.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렇게 이른 시간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으로 좀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요. 열정과 인내 사이에 인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 어. 시장에는. 그래서 열정은 공부하시는 데 쓰시는 게 좋고요. 빨리빨리 열정이 패션이라 그럽니다. 이제 열정이 너무 강한 분들은 빨리빨리 수익을 내려 그러고 몇 년 안에 부자가 돼서 은퇴하시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주식 시장은 그렇게 접근을 하시면은 실패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열정은 공부하는 데 쓰시고요. 그다음에 주식 시장은 인내를 가지고 patience, 인내를 가지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렁이는 시장에 굉장히 너무 힘들 수가 있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본인의 삶을 사시면서 좀 인내심 있게 주식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인내는 1-2 년짜리 인내가 아닙니다. 수십 년짜리 인내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습관화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 오늘 인터뷰 한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해서 따라 감사해요. 주식 공부하자 다시 오는 기회 미국 주식이 답이다의 이주택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줘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